아프리카 동부 에티오피아는 가장 오래된 인류뼈가 발견된 시원의 땅이자 생명력 넘치는 초록의 땅. 이 태고의 땅에 사람들은 고대 왕국을 세워 3000년간 경이로운 문명을 일으켜냈다. 숱한 침략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외세에 굴하지 않고 조상 대대로 이어받은 땅을 오롯이 지켜냈다. 그 위에 자신들만의 고유한 전통을 일궈온 에티오피아 아비시니아 사람들. 거칠고 가난한 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힘. 그 견고한 대지 아비시니아의 발을 딛는다. 에티오피아의 서북부, 평균 고도만도 2000여 미터에 한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광대한 고원이 펼쳐진다. 아프리카의 지붕이라 불리는 아비시니아 고원이다. 이 험전한 고원에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장장 3000년간 자신들의 문명을 일구어 왔다. 말하자면 이곳은 에티오피아의 역사가 시작된 땅. 그래서였을까? 지난 1930년대까지도 아비시니아란 이름은 에티오피아의 당당한 국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4,600여 미터의 시미엔산은 아비시니아 최고봉이자 생명의 땅으로 추앙받는 산. 우뚝 솟은 봉우리들이 마치 거대한 체스판의 말처럼 보여 신들의 장기판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실제로 이 봉우리들은 가파른 낭떠러지의 깊이를 알 수 없는 협곡이 대부분. 망망대해 무인도처럼 고립돼 있다 보니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생태를 이루게 됐다.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식물은 나무가 자라기 힘든 고산에서도 그 키가 5m에 이른다는 자이언트 로벨리아. 천식과 백일의 효능이 있어 예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아온 식물이다. 그런가 하면 특이한 꽃 모양으로 유명한 트리토마가 도처에 피어있고, 도감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꽃들이 저마다의 군락을 이루며 살아가는 곳. 하루에도 몇 차례씩 악천후가 오가는 이곳은 생명이 살아가기엔 너무도 척박한 땅이다. 그렇기에 이 땅에 살아남은 생명은 더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에티오피아 야생염소라 불리는 왈리아 아이벡스는 전 세계를 통틀어 시미엔 산에서만 산다는 희귀 동물.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지형으로 인해 이들의 번식은 이곳 아비시니아 고원에 그쳤다.
멸종 위기를 맞은 지금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이들을 지키고 있다.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이 지대가 이들에겐 더없이 훌륭한 은신처가 된다. 긴 털이 사자의 갈기를 닮아 사자밥이라 불리는 겔라다 개코 원숭이. 그 중에서도 수컷은 가슴에 하트 모양의 피부가 붉게 드러난 것이 특징이다. 풍성한 털을 지닌 수컷에 비해 털이 짧은 암컷은 늘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특징. 이곳 시미엔산엔 무려 6천여 마리의 개코 원숭이가 곳곳에 무리지어 산다.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고산이 녀석들에겐 천혜의 요새나 다름없는 것이다. 태고적 대자연을 품은 생명의 땅. 한편으로 아비시니아는 에티오피아의 문명이 길을 연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총으로 정무장한 남자들을 앞세우고 아비시니아의 젊은이들이 제법 긴 행렬을 이룬 채 초원으로 향하고 있다. 비상사태가 아니면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이 지역 기마대까지 출동했다. 국기까지 앞세운 모습이 뭔가 중요한 행사라도 있는 듯 싶은데 벌써 천여 명의 군종들이 자리를 잡은 곳. 인근 100여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알고 보니 이들은 전 에티오피아 총리였던 멜레스 제네위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Alamin ugoret alamin wargisiise daa'ima keenya alamii ergisiise tamaarsisee hiyyeessi ka'ee hammanatti waan akaabatu hin qabne liqeessa fi gazzaba kaffalee fi uffatee nyaatee nagaa nuu godhe maaliif hin qabne re. 오랜 내전으로 고통받던 에티오피아에서 전쟁을 끝내고 경제 발전을 이끈 멜레스 총리는 가난한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희망의 구심과도 같은 존재였다. Isaan immoo biyya kanaa fi xiqqaa guddaa odoo hin jenne abbaa misoomaa biyya kanaati, abbaa dirree biyya kanaati. Barataa hiyyeessaa, ilmoo dureessaa kan jedhamne kafana tokkooni. 믿고 따르던 지도자의 죽음. 그러나 외세에 맞서 수천 년간 조국을 지켜낸 그들의 저력은 주저앉은 그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아비시니아 고원에서 발원된 수많은 지류들이 모여드는 곳.
타나 호수는 문명의 강이라 불리는 나일강의 시원지이기도 하다. 호수로 가기 위해선 해발 1800m의 고온 도시 바이르다르를 거쳐야 한다. 오랜 세월 아비시니아를 지배해온 아마루족의 터전이자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혀온 곳이다. 그 대표적인 명소가 아비시니아에서 가장 크다는 바이르다르 재래시장이다. 가게 곳곳마다 그득한 농작물. 이곳 사람들은 매운맛을 좋아해 마늘이나 고추 같은 식재료가 풍성하다. 과연 이곳이 대가뭄에 시달려온 에티오피아가 맞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 모두 극심한 가뭄에도 풍성한 물줄기를 내주온 타나 호수의 덕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을 찾는 이들이 꼭 한번 들르는 곳. 에티오피아의 수출 동력인 커피는 바로 이곳 아비시니아 고원이 원산지다. 산지가 가깝다 보니 가격도 무척 싼 편이다. 75 ለኪሎ 75 ለኩንታሉ 700 የታጠበ ነው። ተገለጥም ካለ ይገለበጥልታል። 100 ብር እኮ ነው የከፈለኝ በለው። ምን አባቱ አልተባረም ደደብ ነው በለው። ከመለጠ እስቲ ያሳልፈው በለው። 시장 한편에선 그 자리에서 가축을 사고 파는 즉석 난전이 펼쳐진다. 모처럼 현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다 보니 젊은 농부는 길러온 닭을 성들이째 찌고 왔다. የሚሸጥ ለአዲስ ዓመት ነው እና ለእንቁጣጣሽ መቶ ምናምን 110 120 190 የሚሸጠው መጨረሻው 100 ብር 110 ይሸጣል። 그런가 하면 시장이 큰 날엔 바이르다르에서만 볼 수 있는 특산품 파피루스 난전이라는 독특한 장터도 들어선다. 커피의 본고장이라서 그럴까? 이곳 사람들은 커피에 향을 더하는 비결로 바닥에 파피루스 잎을 깐다고. ገበያ በጣም አሪፍ ነው። አዲስ ዓመት እንዴት ይዞሻል? እንደዚሁ እንቀበለዋለን። ቆንጆ አይመስልም? ቆንጆ ሽያጮች አሉ። የማይከራከር ሰው ነው የሚመጣ። ለዛ ሲሆን ገበያ 오랜 가뭄과 내전 탓에 느리게 움직이지만 이들의 시계는 오늘도 쉼없이 돌아가고 있다. 제주도 면적의 2배에 이르는 타나 호수는 내륙 국가인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바다나 마찬가지인 곳이다. 호수에서 가장 흔한 생물인 펠리컨은 예로부터 타나의 풍요로움을 상징해온 새. 먹잇감이 풍부한 해일수록 더 많은 무리를 몰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듯 타나 호수는 아비시니아에 사는 생명 모두를 먹여 살리는 생명의 보고가 되어 왔다. 척박한 산지뿐인 고원에서 동식물들에겐 더 없는 안식처가 돼주고 인간에겐 먹고 살 수 있는 양식과 문명의 혜택을 안겨준 곳. 그 오랜 문명의 증거가 다름 아닌 탄화. 이제는 아비시니아의 명물이 되어버린 배다.
탄화는 호숫가에서 자라나는 파피루스로 엮어 만든 배.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 나일강을 항해한 인류 최초의 배다. 지금도 아비시니아 사람들은 파피루스를 이용해 배를 엮거나 멍석이나 바구니 같은 생활용품을 만들어 쓴다. 줄기를 잘 말렸다가 가늘게 쪼개서 바구니로 엮으면 가볍고 내구성도 좋아 물건을 싣고 담기에 제격이라고 한다. ስሜ አገራማን ሳሞና እባላለሁ። የተወለድኩትኝ በኢህአዴግ ነው። በ83 ነው የተወለድኩት። እድሜ 22። 그 옛날 자신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곳의 젊은이들은 탄화를 타고 물자를 운반한다. 무거운 물건을 싣고도 오랜 시간 항해할 수 있어 당시 탄화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이었다. ልንሸጠው አትርፈን ለመሸጥ ደስተን ቤት ለማትረፍ 4 ጊዜ ምናምን 5 ምናምን ማመላለስ ትችላለች ሳትበላሽ። 그러나 이러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멸망하면서 문명의 시계는 멈춰버렸다. 외세는 물리쳤지만 거듭되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벌벗고 가난한 일상이 시작된 것이다. ቅዳሜ ነው ዛሬ እኮ። መቼ ነው የምትመለስ? ቅዳሜ። ወደ የት? ወደ ዘይ። ብዙ ሰው ስለሚገዛው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이들에게 호수는 재기의 터전이 돼줄 수 있을까? 아비시니아 사람들에게 타나 호수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호수 속 외딴 섬들에 오랜 순례지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17세기에 세워진 엔토스 수도원은 에티오피아 정교회 수도원. 에티오피아 정교는 이들 스스로의 믿음에 뿌리를 둔 독자적인 그리스도교를 말한다. 그래서일까? 성화의 얼굴들은 이들 선조의 모습을 닮았다. (17세기) 한때 이슬람교의 위협에 에티오피아 왕조는 포르투갈의 힘을 빌리기 위해 가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했다. 이에 수도자들은 호수로 숨어들어 끝까지 신앙을 지켜냈고 오늘날 이곳은 에티오피아 정교의 성지로 추앙받고 있다. 신앙의 수호자이자 생명의 터전이 되어 유구한 역사를 흘러온 타나 호수. 호수는 에티오피아의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 수단의 젖줄인 청나일강으로 흘러든다. 엄청난 물살의 황토빛 강물이 50m 절벽 아래로 치닫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인데 이 강이 다시 나일강으로 흐르니 이집트 고대 문명의 기반은 칠하리 청나일강으로부터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 청나일강과 함께 문명을 열었으며 번영했고 또한 쇠퇴했다. 이들에게 타나 호수가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의 젖줄이라면 청나일강은 생명 그 이상의 무엇이다. 이곳 사람들은 이 강이 성경 속 에덴 동산에 나오는 기온 강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신의 세계를 열어준 성스러운 강. 3000년 전 아비시니아 고원을 지배한 고대 왕조의 역사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1000년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의 아들 메넬리크 1세는 아비시니아의 악숨 왕조를 세웠다. 멀리 아라비아 반도까지 세력을 떨쳤던 고대 악숨 제국. 거대한 오벨리스크는 제국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냈다. 그렇게 동서 문명을 아우르던 4세기 악숨 제국의 황금기. 이자나 왕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인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지정하기에 이르니 그것이 바로 오랜 세월 에티오피아인들의 구심점이 되어온 에티오피아 정교다. 에티오피아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려면 곤다르를 가라는 얘기가 있다. (17세기) 이슬람과 가톨릭의 위협에 에티오피아 왕조는 수도를 곤다르로 옮겨 신앙의 요새를 건설했다. 성벽의 길이만도 900m가 넘는 궁전. 오늘날 파실게이비라 불리는 철의 왕궁이 그것이다. 당시 이 도시의 시민이 되려면 반드시 에티오피아 정교의 세례를 받아야만 했으니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신앙은 삶이자 문화 그 자체였고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국력의 상징이었다. 신앙의 힘은 해발 2600m가 넘는 고원에 거대한 성지를 세우는 데까지 이르렀다. 12세기 왕조의 수도였던 랄리벨라.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지상 최대의 암굴 교회가 11개나 숨어 있다. 거대한 안반 덩어리를 지상에서 지하로 깎아 내려간 교회. 대체 왜 이런 교회를 만든 것일까? (12세기) 에티오피아는 이슬람 제국의 영토에 가로막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이 차단된 상태였다. 그러자 독실한 신자였던 랄리벨라 왕이 이곳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덤 등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성지를 만들었다. 이 마을에 제2의 예루살렘을 건설하려 했던 것이다. 그 뜻이 통한 것일까? 오늘날 이곳은 육신이 미라로 남을 때까지 수행을 하는 수도자들의 성스러운 순례지가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11개의 교회 중 가장 마지막에 건축됐다는 기어르기스 교회. 높이만도 무려 13m에 이르는 거대한 십자가 모양의 교회다. 이 교회엔 일반 신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에게 이곳은 노아의 방주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የተሰራው በ1166 ዓመተ ምህረት እንደ ኤሮፓ አቆጣጠር በ1166 ነው የተሰራው። እሱ በ1057 ነግሶ 60 장장 120년에 걸쳐 완성된 랄리벨라. 이 역사의 감탄을 자아내는 또 다른 현장은 미로처럼 연결된 지하 통로다. 언뜻 엉성하게 파낸 듯 보이지만 이곳 랄리벨라에 있는 11개의 교회가 마치 거미줄처럼 하나의 지하 통로로 연결돼 있다. To feel how the hell is scary. Now we are going to the hell.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터널의 길이만도 수 킬로미터. 이는 혹시 모를 이슬람 세력의 침략에 대비한 일종의 피난처다. 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역사다. 예배가 시작됐다. 신자들은 입을 모아 기도문을 외우며 성경을 암송한다.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자를 가진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가 그들만의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까닭은 구전이 아닌 문자로 성경을 기록하며 통일된 교리를 가르쳐왔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에티오피아의 아이들 중엔 유독 성직자가 되기를 꿈꾸는 아이들이 많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소속된 학교를 다니며 성경을 배우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맡는 건 주로 사제들인데 신학과 더불어 성경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법도 가르친다. 성화를 그림으로써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의 신앙도 돌이켜보게끔 만드는 이들 나름의 독특한 수행법이다. ይህንም እያስተማርኩ እገኛለሁ። ይህንም አስተምራለሁ። እንደ ትምህርት ቤት እያደረኩ አስተምራለሁ። በዚህ አጋጣሚ ቱሪስት ሲያይ እንደዚህ በማየት በማድነቅ ደስ ሲለው ያስፈልጋል እንድንገዛችሁ ብንችል መግዛት እንችላለን ይላሉ። ይቻላል ይላሉ፣ ይወስዳሉ። በምናገኘው ያው ትምህርት ቤቱ ተማሪዎችንም ሙሉ በሙሉ 100% ባረዳም 이렇듯 생애의 전부를 신앙과 함께하는 아비시니아 사람들. 이들의 일생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신앙으로 정화된다. 오늘 베네할렘 교회에 모인 인파는 다름 아닌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 에티오피아 정교의 장례식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스도교의 의식과는 사뭇 다르다.
슬픔을 삼키기보단 마음껏 표현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축제에 가깝다. 아프리카 특유의 토속적인 장례 풍습이 신앙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뿐만이 아니다. 망자의 가는 길을 노래와 박수 그리고 악기 연주로 배웅하는 사람들. 미사가 끝나자 망자의 관을 들고 묘지로 향한다. 이제는 망자가 이승에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행렬이 향하는 곳은 랄리벨라 마을의 공동묘지. 사람들에겐 골고다의 집이라 불리는 곳이다. 성서에서 골고다의 집은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한 예루살렘의 언덕을 말한다. 비록 실제 그 장소는 아니지만 이들에겐 랄리벨라가 예루살렘과도 같은 성지 때문에 이곳에 묻히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다고 여긴다. እሱን አሁን በአሁኑ ጊዜ በጣም እንትን ያለው አሁን ከ40 ዓመት ከ50 ዓመት እንደዚህ ከቀዳማዊ ኃይለ ሥላሴ በፊት እንኳ አንዳንድ ሰዎች ጻፉ የሚመጡ ከቀዳማዊ ኃይለ ሥላሴ ዘመነ ንጉሥ ማለት ከ1100 ማነው ከ1920 드디어 골고다의 집에 왔다. 이제는 이승의 메인끈을 풀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시간. 그를 위한 마지막 기도를 올린다. 삶과 죽음 모두에 자리한 신앙. 가난하고도 고달픈 삶 속에서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해 간다. 아비시니아 고원의 아침이 밝았다. 해발 2,600m에 자리한 메하다 마을은 아비시니아 고원의 주인으로 살아온 아마르족의 터전. 이곳에서 3,000년을 살아온 부족이다. 고원의 아침은 우유를 짜는 일로 시작된다. 먼저 송아지한테 젖을 물렸다가 젖이 나온다 싶으면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때 목덜미를 긁어주면 소가 자극을 받아서 우유가 잘 나온다는데 이렇게 갓 짜낸 우유는 데우거나 발효시켜서 먹는다. ገፋና ቅቤ ይወጣዋል። እሺ ደግሞ እንደገና ደግሞ አጠራቅመንም ስንቶ እርጎ ይሆናል። እርጎ ይበላል። እርጎ ይበላል። ለበዓል ይሆናል። ቅቤ ያወጣው 마을에서 소를 모는 일은 주로 아이들의 몫이다. 어릴 때부터 소를 치는 일에 익숙해 채찍 소리만 내고도 소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요령을 알고 있다. 해발 2,000m가 넘는 척박한 고지대에선
도처에 널린 모든 것들이 물자가 된다. 도시에선 오물에 지나지 않았을 솥동이 이곳에선 요긴한 마감재로 쓰인다. 흙에 솥동을 섞어서 바르면 그 특유의 냄새로 인해 들쥐나 해충이 얼씬도 안 하기 때문이다. 또 잘만 말리면 땔감으로도 쓸 수 있다. 물이 귀한 공원에선 키울 수 있는 작물이 그다지 많지 않다. 이곳에서 주로 재배되는 건 우리네 조와 비슷한 테프라는 곡물. 고산 기후에 강하지만 꽤 많은 일손을 요하는 작물이다. ጥቅምት ይደርሳል ሀላይቆ ላይ ያው ሂዳር በለው ጥቅምት ላይ ይደርሳል። አጨዳው ማለት ነው። ሰው ነው እንግዲህ ሰው ጥሩ ማጭድ ጨባጭ ጥሩ ወንድ 7 8 ሲሆን ያጭደዋል። በአንድ ቀን ነው። ይህ ብቻ ሳይሆን በላይ ያለውን ኩላ 이들 아마르족이 이 메마른 땅에서 수천 년을 살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테프 덕분이었다. 게다가 지난해부턴 비도 간간히 내려서 제법 넉넉한 식탁을 차릴 수 있게 됐는데 요 며칠 들판에 널어둔 솥동이 제대로 마른 모양이다. አንማግድም አውጥተን እናኖረዋለን። እየቆለልን ማለት ነው። ቆለልን እናኖረዋለን። ድንጋይ ላይ ጠፍጥፈን በበጋው ነው የምንጠፈጥፈው። በበጋው ስንት ቀን ይጨርሳል? እስከ 4 ቀን እንደ ይደርቃል። 4 ቀን ይደርቃል። አንዴ ያልከፈታችሁትም 불을 지피는 동안 알맞게 숙성시킨 테프 가루를 준비한다. 이 가루에 물을 부어 묽은 반죽으로 만든다. 철판에 두른 다음 전병처럼 만들어 먹기 위해서다. 생긴 모양은 꼭 우리네 빈대떡과 비슷한데 다른 게 있다면 찌짐이 아니라 익혀서 먹는 음식이라는 점. 이것이 인제라라고 불리는 에티오피아의 전통 음식이다. 인제라는 발효식품이라 맛이 시큼하다.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버터에 향신료를 섞은 고소한 소스를 곁들여서 먹는다. 인제라를 먹기 전엔 반드시 손을 씻는다. 음식과 소스를 한 쟁반에 놓고 먹기 때문이다. 식탁은 단촐하지만 그조차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 가뭄이 물러간 것만으로도 이들은 행복하다. 6 የሆነ በ6 በቤተሰቡ አንድ የሆነ ባንድ በቤተሰቡ የተሰጠ እንደዚህ እያለን ይወጣል። ለአንድ ዓመት? አዎ ለአንድ ዓመት። ወዲያው 77 78 በጣም አዝመራ በጣም ተመረተ። ጥሩ አዝመራ ሆነ። ጥሩ ቀርቷል። ጥሩ አዝመራ በ79ም ደግሞ ጥሩ አዝመራ ተመረተ። ከዛ በኋላ ጥጋብ ሆነ። ሙሉ 80 ደግሞ እርሆነ። ደግሞ ድርቅ መጣ። ሙሉ 80 እርሆነ። 대가뭄이 물러가면서 요즘 랄리벨라 장터는 활기차다. 최근엔 가축을 늘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가축용 소금의 거래도 부쩍 늘었다.
그러니 사람들이 먹는 식용소금은 말할 나위가 없다. 대신 이 지역 특산품인 야생 벌꿀은 우기를 맞아 수확량이 많이 줄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가뭄으로 요동치던 곡식 가격이 근래 들어 안정을 되찾은 점. 지난해엔 테프도 풍작이었다고 한다. 이렇듯 대가뭄의 악몽에서 이제야 겨우 벗어나고 있는 지금, 이들에겐 요즘 같은 평화가 없을 정도다. አይደለም በሳምንት አንድ ትልቁ ገበያ መቼ አልቀነሰም። ውድ ነው፣ በጣም ዛሬ ውድ ነው። አሁን ውድ ነው። ዘር ጊዜ ስለሆነ ውድ ነው። 오랜 시련 끝에 에티오피아의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 저 산중턱 한가운데 헐벗고 지친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나쿠토랍 교회. 최근 이곳엔 밝은 얼굴의 신자들이 늘고 있다. 요즘만 같아도 살아갈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가난한 이들의 안식처가 되어온 나쿠토랍 교회. 이날은 세일의 의식이 있어 인근의 주민들까지 교회를 찾았는데 희망이 생기면 기도도 달라지는 것일까? 지금까지의 기도가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갈구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다른 기도를 드린다. 내일을 저버렸던 이들이 내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드디어 세일의 의식이 시작됐다. 마시고 바름으로써 몸과 마음의 더러움이 씻긴다는 성수. 오늘 이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 ብዙ ሰው ከሩቅ ሀገር ብዙ ሰው እየመጣ ይስመዋል። ይሄ በጣም ይከበራል ባህሉ። ከሩቅ ሀገር ከዚያም ከአዲስ አበባም ከደጉሳይ ከመዳዬ ከላይ ካምባቴ ከሁሉም ሀገር ይመጣና ይባላል። በጣም ባህሉ በጣም ባህል ይሆናል። 나라가 어렵거나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간절한 신앙으로 자신의 터전을 지켜온 사람들. 그러나 숱한 내전과 가뭄은 이들을 오랜 절망에 빠뜨렸고 에티오피아의 시계는 그렇듯 끝모를 가난과 기아에서 멈춰버렸다. 그런 이들이 재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넘어진 땅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며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 기도는 과연 절대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제 에티오피아의 시계는 내일을 바라보고 있다. 대자연의 풍요가 빚어낸 아비시니아 고원의 문명. 그 위에 고대 왕국의 영광을 이룩한 에티오피아. 그러나 거듭된 가뭄과 내전으로 에티오피아는 잊혀진 땅이 되었다. 그런 그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다. 굳건한 신앙과 자부심으로 잃어버렸던 영광을 되찾으려는 사람들.
새로운 3000년을 향한 에티오피아의 신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다.